저도 옛날에 기술적 분석책 사가지고 성공할까요? 유레카라 그러죠. 항상 사람들이 네네. 번쩍번쩍 하는데 하면은 맞고 안 맞고 하면 이게 홀짝이 되거든요.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이거 대입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아마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10년, 20년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 누구나 아는 뻔한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시작은 단돈 100만 원, 그걸 단 10년 만에 무려 70억으로 만든 전설의 슈퍼개미, 전업투자자 한봉호입니다. 아마 한봉호라는 본명보다는 마하7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마하는 소리보다 빠른 속도를 뜻하는 단위이고, 여기에 행운의 숫자 7을 더한 마하7은 누구보다 빠르게 운까지 따라주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별명입니다. 마하7이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21년 S사에서 반영된 한 대결이었습니다. 인간과 AI가 각자 1억 원을 들고 한 달 동안 실제로 매매해서 누가 더 높은 수익을 내는지 겨루는 대결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의 결과는 마하7이 40%가 넘는 수익을 내면서 AI를 압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그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마하7이 오를 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죠. 사실 방송으로 알려지기 한참 전부터 마하7은 이미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를 휩쓸던 트레이더였습니다. 우승만 여러 차례, 한 달 최고 수익률은 900%를 넘겼었고요. 운이 좋았던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실제 계좌로 증명해온 사람, 그건 곧 그 매매법이 그만큼 검증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마하7 한봉호님이 여러 인터뷰와 직접 집필한 책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에서 공개한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하7은 어떤 방식으로 매매했을까요? 마하7의 매매는 길어야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사서 1시간 만에 파는 날도 있고 단 몇 분 만에 끝나는 날도 있죠. 이렇게 진입한 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사고 파는 매매를 단타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한 번 사면 며칠씩 길게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을 기다리는 매매를 스윙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진입해서 익절을 끝내야 하는 단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마하7이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 사용한 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너무 흔한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흔한 지표죠. 근데 마하7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골든크로스의 매수, 데드크로스의 매도, 그런 뻔한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릴 건 그 뻔한 방식이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똑같은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먼저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쉽고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가격의 평균을 이어서 그린 선입니다. 그럼 이걸 왜 보는 걸까요? 이건 다이어트 할 때 몸무게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몸무게를 잴 때 밥 먹고 재느냐, 자고 일어나서 재느냐에 따라 하루에도 1, 2kg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하루치 숫자만 보면 내가 빠지는 건지 찌는 건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일주일, 한 달 평균으로 보면 내 몸무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동평균선도 딱 이런 용도예요. 매일 출렁이는 가격 대신 그 평균을 선으로 이어서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설정한 길이에 따라 이름이 정해져요. 최근 30일 종가를 평균 내면 30일선, 60일이면 60일선, 200일이면 200일선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으로 나누면 30일선은 짧으니까 단기, 60일선은 중간이니까 중기, 200일선은 기니까 장기예요. 쉽죠? 그리고 마하7은 이 중에서 모든 선을 다 쓰진 않고 단기인 30일선, 장기인 200일선 이 두 개만 사용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추세는 단기선보다 큰 흐름을 보여주는 장기선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가장 긴 200일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는 법은 간단해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캔들이 200일선 위에 있으면 지금 가격이 최근 200일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평균 위에 있으니 상승 추세로 봅니다. 반대로 캔들이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니까 하락 추세로 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은 이평선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죠. 이러면 무슨 추세일까요? 네, 맞아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니까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한 구간이에요. 가격이 눌리더라도 이평선에서 다시 튕겨 올라가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평선을 쭉 깨고 큰 눌림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로 돌아섰으니 이제는 아래로 가려는 힘이 강해진 구간이에요. 가격이 반등해서 이평선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위로 뚫지 못하고 막혀서 도로 내려가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아까 지지였던 이평선이 이번엔 저항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200일선 하나로 추세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마하세븐이 쓰는 또 하나의 선 30일선을 추가해 볼게요. 두 선을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30일선은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곧바로 따라붙는데 200일선은 웬만한 출렁임에는 꿈쩍도 안 하죠. 이게 바로 추세를 파악할 때 200일 장기선을 쓰는 이유예요. 잠깐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큰 추세를 보여주니까요. 이렇게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이평선을 같이 사용하면 두 선이 교차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처럼 30일선이 200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짧은 평균이 긴 평균을 넘어섰다는 건 그만큼 상승에 힘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쭉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반대로 여기는 30일선이 200일선을 위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가죠.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 뒤로는 가격이 쭉 흘러내리죠. 그럼 이동평균선만 보고 있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매매가 그렇게 쉬웠다면 이동평균선 보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 됐겠죠. 문제는 지금처럼 횡보가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크로스는 나왔는데 추세는 안 나오고 가격이 위아래로 출렁거리기만 하죠. 그래서 마하세븐은 이 크로스 신호를 진입과 익절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하세븐이 이 두 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31선과 21선이 가까이 붙어 있고 가격도 좁은 범위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죠. 아직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횡보 구간이에요. 이럴 땐 괜히 방향을 예측하지 말고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 가격이 이평선을 위로 뚫으면서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고 추세가 한 번에 쭉 섭니다. 보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는 건가? 하면서 다급하게 따라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확실히 나와줘야 비로소 추세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상승이 이어지다가 눌림이 나옵니다. 심지어 30일선 위에서 추세 반전을 알려주는 도지 캔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볼 것도 없이 매수 타이밍이죠. 근데 다음 캔들에서 지지가 나오기는커녕 30일선을 깨버리는 하락이 나옵니다. 뭐지? 왜 내려가지? 방금 매수한 분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계좌에 손실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손절을 치는 분들도 나오죠. 근데 이처럼 남들이 당황하고 손절할 때 오히려 마하세븐은 진입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구간을 해석해보면 횡보가 이어지다가 상승이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떴고 장기평은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죠. 즉 추세는 상승으로 정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마하세븐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가격이 다시 30일선 위로 올라오는지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회복해서 캔들 2개가 연속으로 30일선 위에서 마감되면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단기선을 이탈하면서 생긴 저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기선을 지켜주면서 가격이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그럼 아까 마하세븐이 진입했던 구간을 다시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평선을 깨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움직임, 이걸 속임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평선 깨져서 손절했는데 나만 두고 가격이 쫙 하고 올라갔던 경험. 이런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보는 기준선이라 이 선 근처에는 손절 주문이 잔뜩 깔려 있어요. 가격이 단기선 밑으로 팍 빠지면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죠. 여기서 더 빠지면 큰일인데 하면서 손절 버튼에 손이 가고 깨졌으니까 이제 내려가겠다 하면서 반대로 파는 분들도 생기고요.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근데 세력들 입장에선 이게 기회예요. 누군가 싸게 던진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평선을 깨서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개미들이 손절하거나 수익을 실현하면 그 물량을 싹 쓸어 담은 뒤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탈인지 속임수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회복 속도를 보면 됩니다. 진짜 이탈이면 선 아래로 빠지고 나서 회복이 느려요. 선 밑에서 계속 눌리거나 횡보하면서 좀처럼 못 올라오죠. 근데 속임수면 깨지고 얼마인가 다시 선 위로 올라옵니다. 회복이 빠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31선을 깨고 나서 금방 회복하면서 올라왔죠. 전형적인 속임수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마하세븐은 바로 이렇게 남들이 손절하는 그 자리, 속임수가 나오는 자리를 노려서 진입합니다. 그럼 다른 구간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간부터 파악해야겠죠. 여기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로 뚫은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오고 추세가 하락으로 정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31선 부근에서 가격이 머물고 있죠. 그러다 가격이 31선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캔들이 단기선 위로 올라왔으니 슬슬 반등 자리인가 하면서 너도 나도 매수에 손이 가는 자리죠. 근데 장기 이평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죠. 장기는 아직 아래로 누르고 있는데 단기선 하나 살짝 넘었다고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이르겠죠.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가 가격이 다시 31선 아래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죠. 방금 상승인 줄 알고 매수했던 분들은 황당하죠. 분명 올라왔는데 다시 깨고 내려가 버렸으니까요. 매수 때 봤던 그 속임수 기억나시죠? 이번엔 정반대예요. 아까는 하락하는 척 손절을 유도했다면 이번엔 상승하는 척 하면서 매수를 유도한 거죠. 이렇게 단기선 아래로 캔들 2개가 연속으로 마감되면 속임수가 확인된 거예요. 바로 여기가 매도 진입 자리입니다. 손절은 이평을 돌파하며 형성된 고점에 걸어둡니다. 이 위로 다시 넘어가면 속임수 움직임이 아니니 손절가로 잡아주는 거죠. 쫙 하고 빠지는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결국 원리는 하나예요. 큰 추세가 정해진 상태에서 기간이 짧은 단기선을 잠깐 반대로 움직여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큰 추세 방향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이 속임수를 읽어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당하느냐, 이 차이죠. 똑같은 지표를 쓰더라도 이 작은 디테일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하세븐 한봉우님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동평균선 2개를 활용한 속임수 매매법, 원리만 보면 어렵지 않으시죠? 큰 추세를 확인하고 단기선에서 속임수가 나왔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예요. 이걸 매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하세븐님의 매매법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노이즈 신호까지 걸러내서 정밀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은 두 이평선이 거의 붙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횡보 구간이죠. 이럴 땐 지표에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횡보가 끝나고 시세가 나오고 속임수 움직임 조건이 갖춰지니 매수 신호가 딱 떴습니다. 원래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를 지표가 자동으로 잡아준 거죠. 그럼 이제 이 지표의 진짜 강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옆에 구간을 한번 보시죠.
큰 추세는 상승인데 단기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속임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표에는 신호가 안 뜹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에 진짜 힘이 실렸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속임수 움직임이 나와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럼 그 추세의 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의 단기선 각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약 25도. 기울긴 했지만 추세를 끌고 갈 힘은 아직 부족한 자리죠. 만약 여기서 눈으로만 보고 속임수네 하고 들어갔다면 잠깐 오르다가 다시 깨지면서 손절이 나가는 자리예요. 그럼 신호가 나왔던 자리의 각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니 30도가 나왔네요. 30도부터는 추세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도를 확인하려면 좌측 도구 탭에서 각도를 재는 도구로 매번 하나씩 그어봐야 해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속임수 2평은 그 각도까지 알아서 계산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자리는 신호를 아예 안 줍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자리를 미리 걸러주는 게 바로 이 속임수 2평의 강점이에요. 그럼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함께 매매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지표가 노이즈를 걸러주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자동으로 표시해주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도 바로 추가하실 수 있는 30일선과 200일선이에요. 그러니 차트에 직접 띄워두고 같이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지표에서 타이밍을 알려주지만 그 신호가 나온 구간을 같이 파악하면서 매매해야 훨씬 시너지가 올라갑니다. 지금 구간을 파악해 볼게요. 데드크로스 신호와 함께 쭉 빠지면서 방향이 하락으로 정해졌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매도만 보면 되겠죠. 31선 부근에서 횡보가 이어지다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장기선은 하락으로 정해졌고 단기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눌림이 나왔으니 속임수 움직임이 확실하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2평 각도가 꺾이지 않은 구간에서는 지표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 속임수가 나온 고점을 손절로 잡고 매도에 진입합니다. 매도에 진입하고 하락이 이어지다가 2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익절해줍니다. 그럼 손익비를 확인해 볼게요. 무려 1대 3이 나왔네요.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면 손이 근질근질 거리더라도 다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횡보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 이미 수익을 실현했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지키는 것도 실력이에요. 괜히 조건도 안 갖춰진 구간에서 욕심내서 매매하면 아까 번 수익을 도로 뱉기 십상이죠. 사실 이동평균선으로 매매할 때 이런 횡보 구간이 제일 털리기 쉬운 자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지표가 신호를 하나도 주지 않았죠.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알아서 걸러주는 것도 지표가 해주는 일이에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두 이평선 거리가 슬슬 멀어지고 장기 이평도 상승으로 방향이 정해졌네요. 이제 매수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상승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기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 속임수가 확실합니다. 속임수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수에 진입합니다.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평선을 이탈하는 캔들에서 익절해줍니다. 손익비를 확인해보니 1대 5.5가 나왔네요. 심지어 5분봉 캔들에서 2.6% 상승이에요. 레버리지 10배만 썼어도 26% 수익이 나는 아주 좋은 타점이었죠. 그럼 진입한 전체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는 매수 1번, 매도 1번 총 2번 진행했고 둘 다 익절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이 지표의 강점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무려 18시간 넘게 이어진 횡보 구간이에요.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하면 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이런 횡보 구간이에요. 근데 속임수 2평은 이 구간을 통째로 걸러내고 신호를 단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러다 횡보가 끝나고 추세가 살아나는 자리에서 그제야 매수 신호가 딱 떠줍니다. 이게 속임수 2평의 핵심이에요. 신호를 많이 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리에서만 딱 떠주는 지표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호가 나오면 진입하고 속임수 자리를 손절로 잡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익절, 이 사이클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속임수 입형은 비트코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식은 코인보다 변동성이 느린 편이라 30분봉 이상에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내 주식 중 요즘 가장 핫한 SK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최근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여기서도 속임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개미들 손절을 유도하고 그 뒤로는 정말 쉬지도 않고 올라갔네요. 무려 140% 이상의 상승입니다. 지표에서는 매수 신호가 한 번, 두 번이나 나와줬네요. 이번엔 미국 주식인 테슬라도 볼까요? 장기 이평이 상승 추세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기 이평을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속임수 움직임이 확실하네요. 지표에도 딱 맞게 신호가 떠졌고 매수 신호가 나오고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식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속임수 이평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표가 띄워주는 진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호가 떠도 그 순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람을 걸어두면 신호가 뜰 때마다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매수든 매도든 신호가 뜨는 순간 알림이 울리는 거죠. 설정도 간단해요. 지표를 추가하신 다음에 단축키 Alt A를 눌러주세요. 조건에서 속임수 이평을 선택하시고 아래 버튼을 클릭해 어떤 함수 호출로 변경한 뒤 생성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제 차트를 계속 안 보고 있어도 진입 자리를 놓칠 일은 아예 없는 거죠. 오늘은 전설의 슈퍼개미 마하세븐님이 사용하는 이평선 매매법과 그 매매법을 더 쉽게 도와주는 속임수 이평 지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하세븐님이 여러 인터뷰와 직접 지필한 책에서 강조한 매매 원칙,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지표를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에 속임수 이평이라고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